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정소영 원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과민성 방광 생활관리로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음수량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오늘은 소변을 참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방광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참으라고 설명 많이 들으셨죠? 네, 방광훈련이라 그래서 과민성 방광에 대한 1차적인 치료로 약물치료, 항콜린제를 쓰고 이런 약물치료와 행동요법으로 소변을 참는 그런 방광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방광훈련이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방광에 더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이 약해져서 나 저장할 힘 없어요,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방광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냥 너 참어 이렇게 하면 방광이 정말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방광이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나서 이제 배뇨훈련을, 방광훈련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런 참는 훈련이 방광에 더 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과민성 방광이 처음 생긴 그 발단이 소변을 너무 오래 참고 나서 과민성 방광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포기, 이 방광의 기운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소변을 무리하게 참는 것입니다.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말을 타면 안 된다,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면 안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약 치료를 한 달 정도 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방광이 튼튼해지면 이 배뇨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되고 절박성 유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실금이 반드시 소실된 후에 방광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절박뇨가 심하지 않거나 잔뇨감, 제뇨이로 인해서 빈뇨가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더 일찍 배뇨 훈련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튼튼해진 후에는 빈뇨가 있는 경우에 이런 방광 훈련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위장이 약한 사람이 좀 속이 미식거린다고 해서 자꾸 구토를 하게 되면 더 위를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침도 그렇죠. 목이 간지럽다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면 더 목을 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것 자체가 방광이 계속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방광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훈련은 빈뇨가 있는 과민성 방광 환자에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네, 이 방광훈련을 할 때 주의사항과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변을 본 후 3시간까지만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요의가 느껴진 후에 3시간까지 참는 게 아니라 소변을 본 후 3시간까지 참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소변을 보고 1시간 만에 요의가 느껴지면 2시간을 더 참아도 되고 그리고 소변을 보고 2시간 만에 요의가 느껴졌다면 1시간만 더 참아도 됩니다. 근데 소변을 보고 나서 2시간 만에 요의가 느껴졌는데 그때부터 3시간을 참게 되면 방광은 너무 무리가 되고 방광이 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변을 보고 나서 3시간 이후에 느껴지는 요인은 또 다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참지 말고 그냥 화장실을 가시면 됩니다. 이뇨작용이 있는 것을 먹지 않는 이상 소변이 차는데 3-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소변을 본 후 3시간까지만 이렇게 참는 건데 이뇨작용이 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그것보다 소변이 더 빨리 생성이 되기 때문에 3시간까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갈 때 이뇨작용이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해 나가야 되는데요. 혹시 이뇨작용이 있는 걸 먹었다면 그때는 참는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의사항, 요령인데요. 우리가 참는 훈련은 절박뇨가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고 절박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화장실을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지금 소변을 본 지 내가 30분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예민해져서 그런 거고 참아도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5분이든 그것도 어려우면 3분이라도 이렇게 참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 치료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이야 하면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옥상에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괜찮죠?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것처럼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단위로 조금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뇨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환자들이 하나같이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절박뇨가 그 순간만 참으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뇨 훈련을 할 때 소변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줄어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참아서 적게 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우리가 참아서 적게 가는 거죠. 요의가 자주 안 느껴져야, 그러면 다 낫는 거지만 다 낫기 전에, 그 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는 게 너무 힘들다가 조금씩 참을 수 있게 되고, 참아서 8회 이하를 가다가 나중에는 참지 않아도 요의가 느껴질 때마다 가도 8회 이하가 되면 정상이 되는 거고, 정상 상태가 한 달 이상 유지가 되면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또 환자분들 중에 소변을 참을 때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과민성 방광을 앓은 지 너무 오래되고 방광이 이미 너무 작아진 그런 경우라서,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면 늘어날 때 굉장히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광이 이미 너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때, 이게 스트레칭이 될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 건데, 이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방광 훈련을 2주 정도 해 나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편해져요. 그래서 이 경우도 반드시 어느 정도 튼튼해진 다음에 요실금이 없는 상태에서 해 나가야 되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2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광훈련, 소변을 참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과민성 방광 치료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 환자분에게 특히 잔뇨감이 심한 그런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꼭 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칭, 그리고 나머지 생활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